안녕하세요. 먼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안 누르시면 이 소중한 정보가 다른 분들께 전달되지 않아서 정말 아쉬울 거거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욱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께 전하는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어쩌면 아버님, 어머님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정말 심각한 내용이에요. 최근 TVN에서 방송된 한 프로그램에서 72세 충남대 화학과 명예교수가 공개한 내용인데요. 듣고 나면 등골이 오싹해질 거예요. 우리가 평생 건강에 좋다고 믿어왔던 어떤 습관들이 사실은 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위험할 수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 혹시 부모님께서 건강을 위해서라며 매일 하고 계시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가정에서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런 것들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들 중에서 정말 위험한 것들이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왜 이런 잘못된 정보를 믿게 되었는지부터 살펴볼게요. 예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짜게 먹었죠. 김치, 된장, 고추장. 이런 전통 발효 음식들이 너무 짜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저염식을 하자고 계속 홍보를 했어요. 그리고 서구 의학이 들어오면서 물을 많이 마셔라,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어라. 이런 상식들이 자리 잡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좋은 조언들을 너무 극단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특히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어르신들일수록 더 그런 경향이 있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습관들이 위험한지 하나씩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습관이에요. 아버님, 어머님 중에서도 하루에 물 2리터는 마셔야 건강하다며 억지로라도 물을 드시는 분들 계시죠? 이게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이계호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마라톤 현장에서 선수들이 물을 너무 많이 마시고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사고가 실제로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사인이 바로 저나트륨 혈증에 의한 심장마비라고 하네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우리 혈액 속에는 나트륨이랑 칼륨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들이 우리 몸속에서 전기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런데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혈액이 묽어지면서 나트륨 농도가 떨어져요. 그러면 전기 발생량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힘이 없어지고 머리가 어지러운 정도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오랫동안 계속되면 심장이 원래 약했던 분들은 심장에 전기 공급이 제대로 안 되어서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밤에 주무실 때가 가장 위험해요.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던 분이 갑자기 돌연사 하시는 경우 중에 이런 저나트륨 혈증 때문인 경우가 꽤 있다고 하거든요. 그럼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교수님이 알려주신 정말 좋은 방법이 있어요. 소변 색깔을 보시면 돼요. 소변색이 진한 노란색이면 몸에서 물을 마시라고 보내는 신호거든요. 그때 물 한 컵 정도 드시면 금방 소변색이 옅어져요. 이게 바로 우리 몸이 알려주는 가장 정확한 신호라고 하네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물은 물로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다 물이 들어있거든요. 특히 여름에 수박 같은 걸 많이 드시잖아요. 수박으로 화채까지 만들어서 드시고 나서 또 물 2리터를 마셔야 한다며 억지로 물을 드시면 그게 바로 물을 과하게 마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수박이나 다른 과일 그리고 물을 합쳐서 하루에 1.5리터 정도면 충분해요. 두 번째로 위험한 습관은 채소와 과일을 너무 많이 드시는 거예요. 엥? 그게 왜 위험해? 하실 수 있는데요.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미국 암협회에서 30년 넘게 하루에 5가지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드세요라고 권하고 있어요. 당근의 주황색, 샐러리의 초록색, 토마토의 빨간색. 이런 식으로 다양한 색깔의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라는 뜻이거든요. 이건 정말 좋은 조언이에요. 문제는 몸에 좋다고 하니까 너무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채소나 과일의 주된 성분이 칼륨인데요. 이 칼륨이 이뇨제 역할을 해서 몸속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속의 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0.9% 농도의 소금물이에요. 이 농도를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채소나 과일을 너무 많이 드시면 이 균형이 깨질 수 있어요. 그럼 채소나 과일과 궁합이 좋은 음식들을 함께 드시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토마토를 드실 때는 치즈나 아보카도와 함께 드시면 좋아요. 토마토의 칼륨과 치즈의 나트륨이 균형을 맞춰주거든요. 반대로 상극인 조합도 있어요. 바나나와 우유를 함께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둘 다 칼륨이 많아서 함께 많이 드시면 나트륨 밸런스가 더 깨질 수 있어요. 특히 아침 공복에 바나나 우유만 드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겠어요. 세 번째 위험한 습관은 무작정 저염식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심각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전통 음식들이 워낙 짜다 보니까 정부에서 저염식을 하자고 홍보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염식 건강식이라고 오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원래 짜게 드시던 분들한테는 저염식이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원래 싱겁게 드시던 분들까지 더 싱겁게 드실 필요는 없거든요. 우리 몸속에 0.9% 소금물 농도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 농도가 너무 낮아지면 아까 말씀드린 저나트륨 혈증이 생길 수 있고 심한 경우 수면 중에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어요.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으신데 밤에 주무시다가 돌연사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저나트륨 혈증 때문인 경우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해요. 정말 무서운 이야기죠? 그럼 내가 적정한 염분을 섭취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교수님이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다음에 혈액 검사하실 때 의사 선생님께 나트륨과 칼륨 항목을 추가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리세요. 가격도 별로 비싸지 않다고 하네요. 그러면 내 몸속 나트륨과 칼륨 수치가 적정한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이 어떠세요? 우리가 평생 건강에 좋다고 믿어왔던 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게 정말 충격적이죠? 특히 아버님,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건강을 위해서라며 이런 습관들을 더 열심히 실천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몸이 괜찮으시면 가족들과 함께 이런 정보를 공유해보세요. 그리고 혹시 부모님께서 물을 너무 많이 드시거나 채소, 과일만 너무 많이 드시거나 지나치게 저염식을 하고 계시다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해서 적당히 조절해 보시길 권해요. 건강한 식습관이라는 게 결국 균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과하지도 너무 부족하지도 않게 적당히 하는 것. 그리고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듣는 것. 이게 진정한 건강 관리가 아닐까 싶어요. 편한 신발 신고 가벼운 산책도 하시고 스트레스도 적당히 해소하시면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도 참고해서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중요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